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강좌는 파트 3 업무별 응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6장 프로그램 개발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소스 파일이나 일반 파일들을 편집하는 데 사용이 되는 파일 편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스 파일이 편집이 된 이후에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C 컴파일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이나 컴파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틸리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체계 구조 속에서 6장 프로그램 개발자가 갖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트 1 유닉스 이해를 공부하면서 운영체제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장 운영체제 구조를 거치면서 운영체제의 세부적인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유닉스 운영체제에 맞춰서 기능들을 살펴봤었고요. 파트 2 유닉스 기본을 거치면서 첫 번째 우리는 3장에서 유닉스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에 필요한 환경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4장에서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장 프로세스 응용을 거치면서 메모리에서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접근하고 제어하는 방법, 관련된 명령어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2를 거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닉스 운영체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알게 됐고요. 자, 그러한 기본을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수행을 해야 될 텐데요. 파트 3 업무별 응용을 살펴보면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개발자에 가까운 명령어들, 관련된 유틸리티들 6장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관련이 있는 명령어들 7장 시스템 관리자에 모아놨습니다. 자, 파트 2 유닉스 기본에서 배운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가지고 이제 개발자적인 측면 또는 관리자적인 측면으로 이제 업무별 응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6장 프로그램 개발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 프로그램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명령어나 유틸리티들 중에서 파일 편집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닉스 환경에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소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를 수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소스 파일을 먼저 만드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닉스 환경에서의 파일 편집기 명령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유닉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파일 편집기 VI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VI 편집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 편집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모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내가 입력하는 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타이핑하는 문자들이 소스로 화면에 입력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그 입력 상태의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들이 소스에 편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령어 모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 모드는 크게 두 가지의 모드를 갖는데요. 하나는 소스를 입력할 때 사용이 되는 입력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명령어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 모드는 좀 세분화하면 일반적인 명령어 상태의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라인 모드라는 명령어 상태의 모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VI 편집기는 크게 두 가지 상태의 모드를 갖는다. 첫 번째는 입력 모드, 두 번째는 명령어 모드인데 명령어 모드는 라스트 라인 모드라는 명령어 모드도 있어서 좀 더 확장적인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 라스트 라인 모드로 명령어들을 사용을 한다는 걸로 일단은 기준을 잡아놓고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먼저 VI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쓰는 윈도우 환경에서의 편집기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비주얼 C++ 또는 비주얼 베이직 이런 프로그램을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MS에서 만든 그러한 편집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 윈도우 환경에서 그냥 근본적으로 워드 파일을 칠 수 있는 편집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편집기는 에디트 플러스라는 편집기고요. 이 구조를 좀 보죠. 에디트 플러스라는 편집기에는 일반적인 윈도우 스타일이 그렇듯이 제일 상단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윈도우적인 스타일로 메뉴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명령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단에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좌측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디렉터리 구조를 보여주는 이러한 윈도우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디렉터리가 선택이 됐다면 이 하단에서는 그 디렉터리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의 윈도우용의 편집기들은 제일 상단에는 메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메뉴 밑에는 자주 쓰는 명령어들에 대한 아이콘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좌측에는 뭐 이런 디렉터리를 보여주는 유틸리티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워킹 에리어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메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윈도우 스타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소스를 입력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그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거는 명령어 모드다 또는 입력 모드다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명시적으로 뭐 마우스든지 키보드를 통해서 내가 해당되는 영역에 있는 그 윈도우에서 오브젝트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 명령어가 될 것이고요. 다이얼로그를 오픈을 하는 이런 명령어를 입력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에디팅 영역에서 내가 키보드를 입력한다면 이거는 소스를 편집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근데 VI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VI라는 편집기는 입력 모드와 명령어 모드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VI를 사용하는 특정한 명령어들을 배우진 않았지만 한번 VI를 실행한 그 상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상태에서요. 지금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VI로 a.c라는 파일을 편집하겠다라고 하면서 VI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쳤고요. 자, 이러면 지금 VI가 실행이 된 상태거든요. 윈도우 스타일에서 보던 이 상단에 파일이라든가 에디트라든가 이런 메뉴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24라인의 윈도우 화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편집기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는 키보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입력하는 키보드에 내가 A라는 문자를 쳤을 때 키보드로 이게 화면에 찍혀야 되는 A인지 아니면 명령어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A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명확하게 이 VI 프로그램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나 입력 모드에 대한 모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문자를 화면에 찍고 싶다. 일반적으로 VI가 실행이 되면 디폴트로는 현재 상태는 입력 모드 상태거든요. 말을 잘못했네요. 명령어 모드 상태입니다. 이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입력하는 키보드의 값들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보는 하키와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에디트 플러스가 있고요. 지금 마우스에 포인터가 지금 그 에디팅 영역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엔터를 쳐보죠. 지금 에디팅 영역에 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키를 많이 쓰죠. 제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F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를 누르는 거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F를 누르면 이렇게 에디팅 영역에서 특정한 문자를 찾아주는 그러한 기능의 팝업이 떴는데요.
이런 거 이제 핫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핫키처럼 우리가 윈도우 상태에서 VI를 띄웠다. 자, 이 상태 지금 명령어 모드 상태고요. 여기에서 내가 A라는 것을 입력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윈도우 상태에서 핫키를 누르듯이 명령어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A를 누르지만 그 A는 이 화면에 출력이 되지 않죠. 그냥 명령어로 인식이 돼서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을 할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A를 명령어로 인식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의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A를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A가 화면에 찍혀야 된다. A라는 변수를 입력을 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가 명령어 상태라면 이 상태에서 A를 누르면 화면에 찍히지 않겠죠.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원하는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유닉스에서의 VI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와는 다르게 텍스트 모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윈도우와는 다르게 특별히 에디팅 영역이나 명령어들의 어떤 영역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우스가 이 VI에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 모드와 명령어 모드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법을 우리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죠. 자, VI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일단 VI를 실행을 했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될 텐데요. 그 상태는 커맨드 모드, 명령어 모드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소스를 편집을 하려고 한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런 경우라면 입력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입력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역시 명령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문자 A나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I, 대문자 I, 소문자 O, 대문자 O, 여기에 있는 이 6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자들이 화면에 찍히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어 상태에서 이 6개 중에 하나의 문자를 입력을 하면 이 입력된 문자는 화면에 찍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드를 전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서 하나의 명령이 먹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는 이렇게 입력 모드의 상태에 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문자들은 화면에 소스로 편집이 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명령어를 입력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입력 모드거든요.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환이 필요하겠죠. 명령 모드로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력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전환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ESC 키를 입력을 하시면 다시 커맨드 모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명령 모드와 입력 모드를 전환하는 상태를 우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6개 중에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되고, 그 상태에서 편집을 하다가 다시 명령 모드 상태로 가고 싶다면 ESC 키를 누르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죠. 자, 근데 서두에서 VI 편집기에서의 명령 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일반적인 명령 모드가 있고 또 라스트 라인 모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라스트 라인 모드는 뒤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인 명령어 모드의 상태에서보다 좀 더 확장적인 명령어를, 좀 더 세부적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맨드 모드는 우리가 윈도우 상태에서 핫키를 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스트 라인 모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문장화되어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러한 명령어 모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개의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스트 라인 모드는 항상 일반적인 명령 모드 상태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력 모드 상태에서 한 번에 라스트 라인 모드로 상태로 가겠다. 안 되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모드를 변환하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갈 때는 항상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많이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가게 하는 특정한 문자 값이 있죠. 여기에 콜론이라든가 슬래시라든가 물음표를 커맨드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과 동시에
라스트 라인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또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를 어떤 문장 스타일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엔터를 치면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한 해당되는 상태의 명령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는 물음표나 콜론이나 슬래시나 물음표를 입력을 하면 바로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되는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수행이 되겠죠. 명령어가 수행이 되면서 바로 커맨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드를 우리가 이 입력 모드 상태에서처럼 ESC 키를 명시적으로 입력해서 다시 커맨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라스트 라인 모드를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커맨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죠. VI가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익숙해진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VI 편집기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 번만 얘기하면 될 거를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유닉스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짜고자 한다면 당연히 VI 편집기를 쓰는 것이 맞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윈도우 스타일의 편집기들이 아까 보여줬던 이런 에디트 플러스 같은 이런 편집기들이 FTP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이렇게 소스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FTP와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유닉스로 해당되는 우리가 편집한 파일의 내용이 유닉스에 반영이 되는 이런 측면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가 어렵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유닉스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런 식의 어떤 팁을 이용해서 윈도우즈와 유닉스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VI 편집기를 배워서 좀 어렵겠지만 진입장벽이 있겠지만 배워서 유닉스 환경에 맞는 편집기를 쓰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기존에 보이는 윈도우 스타일의 편집기들이 대부분은 다 이 VI의 편집기 기능들을 다 받아가서 윈도우 스타일로 더 쓰인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어떤 편집기 기능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 하나하나의 기능을 살펴보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VI 편집기는 텍스트 모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윈도우 스타일의 편집기와는 다른 것이죠. 그냥 VI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냥 텍스트 상태로 24라인을 보여주는 이런 VI 형태로만 이렇게 틸드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가 뜨게 됩니다. 이 안에서 명령어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키보드를 통해서 소스로 입력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VI 편집기는 모드를 전환해야 된다. 지금 현재 명령 모드냐, 입력 모드냐 이런 측면의 모드의 전환이 필요한데 명령 모드 상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일반적인 명령 모드. 이 일반적인 명령 모드는 우리가 윈도우 환경에서 보던 핫키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라인 모드가 있는데 이 라스트 라인 모드는 명령 모드보다는 좀 더 확장적인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의 상태다. 어쨌든 명령 모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들은 소스에 입력하는 내용이 아니죠. 명령어로 인식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모드 상태에서 키보드를 두드린다면 그거는 소스를 편집하는 과정에 그런 데이터로 입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VI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커맨드 모드, 명령 모드 상태에 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문자값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소스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명령 모드로 가고 싶다. ESC 키를 입력하면 명령 모드 상태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명령보다 좀 더 확장적인 명령,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명령을 입력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여지는 3개의 문자가 중에서 하나를 입력하면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로 변환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해당되는 라스트 라인 모드의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명령이 수행이 되고 자동적으로 다시 명령 모드 상태로 온다. 자, 요 세 개의 세부적인 모드의 상태를 우리가 전환하면서 원하는 소스를 이제 편집을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입력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되고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는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VI를 통해서 소스를 이제 편집해 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소스를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꼭 소스만이 아니라 관리자 측면에서도 볼 때는 어떤 컨피그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하거나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VI를 통해서 또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꼭 소스만 편집하는데 VI 편집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해서 운영이 되는 파일들, 컨피그 파일들도 이 VI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파트 2에서 유닉스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살펴볼 때 그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어를 살펴볼 때 캐시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러한 존재하는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캣과 같은 경우는 입력도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파일을 보는 경우에는 뭐 모아 같은 거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개발의 목적이나 관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유닉스 환경에서 하나의 파일을 보고자 한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할 때도 이 VI 편집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트 2에 앞서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하는 기능들을 많이 살펴봤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도는 편집의 기능으로도 VI를 많이 쓰지만 파일을 출력하는, 파일을 살펴보는 용도로도 VI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명령들보다 더 편리한 파일을 살펴보는데 더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기능들 이제 명령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I 편집기의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설명하는 VI 편집기 기능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이 있었나?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파일을 편집하는 편집기라는 기능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는 다를지라도 이미 사용을 해본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에디트 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아래 한글이라든가 MS 워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유닉스 환경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전에 긴 문장의 어떤 소스라든가 아니면 소스 측면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내용의 파일을 입력을 한다라는 그러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행위를 했던 그 측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스를 편집할 때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에디터에서는 어떠한 기능들이 제공을 했었나, 그러한 기능들 때문에 소스를 편집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고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서 이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VI 편집기의 기능을 본다면 이전에 이런 기능이 VI 편집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측면보다는 이전에 알고 있던 기능인데 VI 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미리 학습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강좌와 함께 맞춰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열되는 명령어를 모두 다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의 명령어들이라도 여러분들은 같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가 실습 환경을 구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저와 함께 강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저와 함께 똑같이 유닉스에 접속을 해서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같이 직접 입력을 해보고 그 입력된 명령어의 결과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명령어들이 사실
필요한 기능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 또는 이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유닉스상에서 거의 불편하지 않게 C 프로그램을 편집을 할 수 있는 또는 기타 어떤 환경 파일이나 기타의 파일들을 읽거나 편집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내용 정도만 또는 이 강좌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들은 이제 하나씩 애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VI 기능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긴 듯 하고요. 자, 이제 VI 기능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VI 편집기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거며 그 다음에 VI가 실행이 됐다면 다시 어떻게 종료를 시킬 건지 시작과 종료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겠죠. 요 시작과 종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VI를 실행을 할 때는 쉘상에서 당연히 실행을 하는 거고요. 쉘에 VI하고 해당되는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 파일명은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을 입력을 했다면 파일을 오픈하는 것이고요.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명을 입력을 했다면 새로 신규로 파일을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VI와 함께 입력되는 이 파일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이 입력이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없는 파일이죠. 새로 생성을 하려는 파일의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VI와 기본적으로 파일명이 입력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그 옵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하고 대문자 R과 함께 입력을 하면 이 해당되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오픈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값과 함께 라인의 넘버 1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이러한 라인 넘버를 플러스 값과 함께 사용을 하면 해당되는 파일이 오픈되는 시점에 여기에 입력된 라인 번호로 커서가 위치를 해서 오픈이 됩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같은 기능인데요. 플러스와 함께 슬래시를 하고요. 임의의 키워드, 메인이라든가 특정한 함수명이라든가 이런 키워드, 당연히 이 오픈하는 소스 파일에 있는 키워드여야 되겠죠. 이 파일 내에 존재하는 키워드를 플러스 슬래시와 함께 옵션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이 입력된 키워드가 존재하는 위치하는 자리에 커서가 위치가 돼서 파일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 옵션은 리드 온리로 파일을 오픈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플러스와 함께 라인 넘버를 주거나 플러스 슬래시와 함께 특정한 키워드를 주는 경우에는 파일의 내용이 여러 라인에 걸쳐서 있다. 100라인, 200라인,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런 파일의 내용을 갖는 파일이 있을 때 라인 번호를 주거나 특정한 키워드를 주면 해당되는 그 라인이나 키워드가 있는 자리가 VI에 오픈이 되면서 커서 역시 그 라인이나 그 키워드가 있는 데에 위치해서 파일이 오픈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사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VI와 함께 기본적으로 파일의 이름이 입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습으로 한번 VI를 오픈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1114라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전에 설명을 위해서 만들었던 소스 파일과 실행 파일이 존재하네요. VI로 백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옵션은 특별히 주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그냥 존재하는 파일의 이름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테스트.c라는 파일은 기존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오픈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조회용으로 보던가 아니면 입력을 수정을 하던가 그거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직 우리가 세부적인 명령은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오픈하는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I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입력 모드와 명령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 목적을 달성을 했다. 자, 그러면 다시 VI를 종료를 해야 되겠죠. 다시 쉘 상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VI를 종료할 때는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VI를 종료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한 6개의 명령을 지금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열된 이 6개의 명령들은 다 모두 VI 상태에서 쉘 모드로 VI를 종료하고 쉘 상태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다수의 6개 중에서 이 대문자 짓짓을 뺀 나머지들은 앞에 콜론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면 명령 모드에서 콜론을 입력하게 되면 라스트 라인 모드로 이동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콜론이 입력을 하면 라스트 라인 모드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라스트 라인 모드가 지원하는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되는 명령이 수행이 되고 다시 명령어 모드로 간다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 콜론들은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가게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향이나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것을 사용해서 종료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한번 보죠.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Q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VI를 종료하고 빠져나온다라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콜론을 입력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콜론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콜론 값을 눌러야죠. 이렇게 콜론을 누르면 막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름과 동일하게 라스트 라인, VI가 24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 24라인째죠.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콜론이 보이면서 이래서 이제 라스트 라인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Q를 입력을 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라스트 라인 모드의 입력 라인에 Q가 출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죠. 이 Q가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키보드에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쉘 상태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VI를 종료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Q와 함께 느낌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Q와 느낌표가 있는 Q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배우지 않은 명령을 통해서 지금 커서를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를 좀 편집을 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라인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특별한 키워드는 입력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전의 오픈 전과는 달라진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명령어 모드로 돌아왔고요. 라스트 라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Q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Q를 입력하면 파일을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그냥 조회용으로만 살펴본 다음에 파일의 변화 없이 그냥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Q를 입력하고 나가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파일이 변경이 됐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에 Q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가지 않는 거죠. 파일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Q와 함께 사용이 될 때는 여기에 느낌표를 주시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파일을 수정했으나 수정 내용을 무시하고 원래 내용대로 종료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 부분에 하나의 라인을 추가를 했지만 느낌표를 주면 강제로 빠져나가는 건데요. 파일에 변화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오픈 상태의 상황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VI를 열어보면 아까 제가 추가했던 내용이 없어졌죠. Q와 느낌표 Q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볼까요?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W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부분은 직접 VI로 종료하고 쉘로 빠져나가는 상태는 아니고요. VI는 버퍼를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요. 이 출력 전에 VI는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에 있는 내용이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 W는 그러한 싱크를 맞추는 거죠.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이 되도록 버퍼에 있는 내용이 파일 시스템에 있는 해당되는 파일의 내용으로 저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은 파일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만 할 뿐이지 빠져나가는 단계까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한 상태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상태마다 라스트 라인 모드로 가서 W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현재의 상황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파일의 상태를 저장을 하고 또다시 편집을 하다가 필요하면 또 저장을 하고 우리가 윈도우즈에서도 어느 경우에는 장시간 파일을 워드를 쳤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종료했다든가 전기가 나갔다든가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우리는 입력하는 파일을 간간히 저장을 하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W를 입력하면 현재 시점에 버퍼에 있는 내용을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을 한다. 해당되는 파일로 저장을 한다. 그렇지만 쉘 상태로 빠져나가기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소문자 X를 주면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VI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건 라스트 라인 상태가 아니죠.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대문자 ZZ를 입력하면 역시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X를 입력한 것과 같이 버퍼의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고 VI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있죠. 이번엔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입니다. W와 Q 이전에 배웠던 거를 조합을 한 거죠. 자, W는 현재 시점에 버퍼에 있는 내용을 파일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Q는 빠져나간다 그랬죠. 근데 저장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는 X나 대문자 ZZ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저장을 하기 때문에 느낌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역시 똑같은 측면의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VI를 시작할 때는 VI와 함께 파일명을 입력한다. 존재하는 파일이든 아니면 신규 파일이든 입력을 하는 거고요. 필요할 때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옵션은 리드 온리로 쓰든가 아니면 특정한 위치에 파일의 위치에 커서가 이동을 해서 VI가 오픈이 되도록 그런 측면, 라인의 넘버나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VI를 통해서 파일을 편집을 한 다음에 또는 파일을 조회를 한 다음에 빠져나가는 방법 대부분은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명령어 모드에서 대문자 ZZ를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장과 함께 빠져나가는데요. 라스트 라인 모드의 WQ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ZZ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X 또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Q 느낌표 또는 Q 이런 명령들 W는 그냥 저장만 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쉘로 빠져나가진 않고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장과 함께 빠져나가는 측면이라면 VI를 종료하는 측면이라면 이런 명령이나 이거나 이런 명령들을 써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 후에 수정을 했지만 변경 없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런 명령들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일을 편집 중에는 간간히 이렇게 W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빠져나갈 필요가 없겠죠. 아직 계속 편집을 해야 된다면 간간히 저장만 하는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를 오염 요소를 그동안 힘겹게 쳤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측면들 때문에 간간히 W로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장과 함께 빠져나가는 이 세 개의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장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 명령을 습관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작과 종료에 대해서 VI의 시작과 종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또 다른 측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VI를 통해서 파일을 오픈하거나 편집이 끝난 뒤에 VI를 종료하는 방법 살펴봤고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명령이겠죠. 편집 기능 중에서. 자, 이제 파일을 편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는 에디터상에서 해당되는 라인으로 우리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 또는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라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해당되는 파일의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VI상에서 한번 명령을 살펴볼 건데요.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편집기 내에서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파일의 사이즈가 크다면 우리는 스크롤바를 이동을 해서 해당되는 위치로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지 다운이나 페이지 업 키를 통해서 페이지 단위로 이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라인 단위로 상하로 또는 바이트 단위로 좌우로 이동을 하는 기능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VI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기능들이 존재해야 될 텐데요. 자, VI에서의 이동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커서를 이동하는 방법, 하나의 라인 단위로 또는 한 바이트 단위로 좌우, 상하로 이동하는 방법, 또는 화면 단위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듯이 화면 단위로 이동하는 방법, 또는 스크롤바를 누르듯이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하로 어떤 라인을 이동을 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서를 이동하는 거를 보면은요, 다 소문자인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명령이 사용이 됩니다. 소문자 L이나 H, J, K를 입력을 하면 현 위치에서 한 글자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한다. L을 누르는 숫자만큼 우측으로 커서를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를 누르면 현 위치에서 H를 누르는 만큼 왼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J를 누르면 또는 K를 누르면 해당되는 위치에서 커서가 상단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밑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J나 K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특별하게 꺽쇠나 이거 숫자 0입니다. 숫자 0을 입력하면 현재 커서가 위치한 행에서 맨 처음으로 라인의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시키는 명령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다 명령 모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L이나 H, J, K를 입력하면 한 라인씩 상하로 이동을 하거나 한 바이트씩 좌우로 이동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꺽쇠나 0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라인에서 제일 앞으로 커서가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인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행의 제일 뒤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I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문자 L이고요. 대문자 L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커서가 VI 안에서 커서가 여기에 존재를 하는데요. K나 J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한 라인씩 내려가는 그런 명령으로 수행이 되고요. H나 L을 누르면 한 바이트 왼쪽으로 한 바이트 오른쪽으로 누르는 만큼 우측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값이긴 하지만 특이한 명령어로 키워드로 해당되는 라인에서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꺽쇠 또는 0을 입력을 하면 제일 앞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 거고요. 라인의 제일 앞으로 $사인을 입력하면 라인의 제일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실습으로 한번 보죠. 자, VI로 입력을 했고요. 자, 지금 제가 키보드 두드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L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L을 누르는 만큼 지금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고요. 자, H를 누르면 누른 숫자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도 같이
VI 안에 보이는 파일의 내용은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L이라든가 H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눌러보시는 거를 지금 현재 저와 함께 해보시고요. 자, K를 누르면 누른 만큼 하나의 라인씩 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J를 누르면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요 커서가 요 위치에 세 번째 라인에 있는데요. 요 상태에서 꺽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꺽쇠는 Shift와 함께 눌러야 되네요. Shift와 함께 꺽쇠를 누르면 라인의 제일 앞으로 한 방에 갔고요. 달러 사인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커서가 어느 라인의 어느 위치에 있든 달러 사인을 누르면 한 방에 뒤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숫자 0을 누르면 역시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 지금 현재 입력한 것들은 다 명령어 라인 상태에서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라인 단위로 이동을 하거나 바이트 단위로 좌우로 이동하는 것, 또는 현재 라인의 위치에서 행의 제일 앞으로 또는 제일 뒤로 이동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나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런 꺽쇠라든가 0 또는 달러라는 거는 VI 상태에서는 항상 제일 앞 또는 제일 끝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명령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김에 이 꺽쇠는 라인의 제일 앞이다, 달러는 라인의 제일 뒤다. 요거는 좀 유념을 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면 단위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컨트롤 키와 함께 F를 누르면 한 화면 아래로 화면 단위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는데요. 한 화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컨트롤과 함께 B를 누르면 한 화면 위로 스크롤 시키는, 이동을 하는, 커서를 이동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고요. 컨트롤 D나 컨트롤 U는 반 화면씩 커서를 아래로 위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대문자 H나 M이나 L은 현재의 화면의 상태에서 H를 누르면 커서를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소스 상태에서 제일 위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M은 현재 보여지는 VI 안에서 중간에 커서를 이동을 시키고, L은 가장 밑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파일을 화면 단위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 소스는 지금 한 라인 24라인도 안 되죠. 그래서 요걸로 보기보다는 다른 거로 볼까요? 자, 우리가 길게 친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유닉스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파일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로 ETC 밑에 있는 환경 파일 중에서 서비스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죠. 서비스 파일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뒤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 명령들은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 좀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먼저 라스트 라인 모드에 있는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이라는 명령과 함께 nu를 주면 VI가 이렇게 라인 번호를 출력을 해줍니다. 일단 이러한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은 일단 set nu가 어떤 명령인가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말고요. 뒤에서 배울 거니까요. set nu란 명령은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명령이냐면 라인의 넘버, nu가 라인의 넘버의 약자입니다. 라인의 넘버를 VI가 출력하도록 해주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ETC 밑에 있는 서비스 파일을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어떤 식으로 스크롤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라인 넘버를 참조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라인 넘버가 나오도록 해 놓은 건데요. 컨트롤과 함께 F를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한 화면 단위씩 이렇게 커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B를 눌러볼까요? 화면 단위로 지금 커서가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죠. 스크롤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 D와 U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D는 반화면씩 커서를 이동을 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컨트롤 D, D를 누르고 있고요. 자, 컨트롤 U를 누르면 다시 위로 반화면씩 커서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VI의 1라인부터 20라인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대문자 H를 입력해보죠. 대문자이기 때문에 H를 입력하면 라인의 제일 위로 올라갔죠. 화면에 지금 24 라인 안에서 제일 위인 제일 첫 라인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M을 눌러보겠습니다. 한 번에 중간으로 와 있고요. L을 누르면 역시 제일 밑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면 단위로 어떤 이동이 필요하다면 컨트롤 F나 B를 통해서 상하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작은 범위로 반화면 단위로 이동하겠다. 컨트롤 D와 U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H나 M이나 L은 현재의 화면 상태에서 제일 위, 제일 밑, 중간으로 커서를 이동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명령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커서를 위로 이동을 할 때는 플러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한 라인씩 이동을 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K나 J와 같은 효과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명령어들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플러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마이너스를 눌러볼까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그렸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설명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대문자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의 N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실습으로 한번 보죠. 대문자 G를 눌러보겠습니다. 대문자 G를 누르면 569라인으로 갔는데요. 자, J를 눌러볼게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파일의 끝인데요. 현재 어느 라인에 있든지 대문자 G를 누르면 가장 해당되는 파일의 제일 마지막 라인으로 커서를 한 번에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N은 명령어로 문자 N을 누르는 것은 아니고 여기 넘버, 라인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라스트 라인 상태에서 100을 줘볼까요? 100을 주면 파일의 n번째 행으로 커서를 이동시킨다죠. 100번째 라인으로 커서가 가겠죠. 엔터를 치면 100 라인으로 커서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라스트 라인 모드 상태에서 500을 줘볼까요? 500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방에 500번째 라인으로 커서가 이동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윈도우즈와 비교를 해본다면 윈도우즈에서 화살표 키를 통해서 한 라인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 키를 통해서 화면 단위로 또 커서를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양으로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눌러서 위아래로 누름으로써 좀 더 화면보다 더 큰 단위로 커서를 이동을 시키는데요. 그런 측면은 우리가 대문자 G나 여기에 있는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 해당되는 라인 값을 입력을 하는 500이든 100번이든 원하는 위치로 한 번에 이동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던 에디터와 있는 기능들이 거의 1:1로 매핑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잘하게 어떤 커서의 위치를 이동하는 명령들이 대문자 H나 M이나 L 또는 이런 꺽쇠, 0, $사인 이런 것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로 해당되는 파일의 영역으로 커서를 이동을 해서 이제 다음에 나올 것, 파일을 편집하는 것들 이런 명령들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파일의 위치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명령 살펴봤고요. 이 이동 명령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뒤에 나오는 명령이긴 하지만 라스트 라인 모드로 VI가 라인의 번호를 출력하게 하도록 하는 setNU라는 명령 함께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VI로 파일을 오픈한 뒤에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제 글을 입력할 준비가 됐죠.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자 했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VI를 처음에 오픈한 상태에서는 디폴트로 명령어 모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 모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전에 입력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6개의 명령어 중에서 하나를 입력해야만 명령어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입력 모드에서 명령어 모드로 되돌아갈 때는 ESC 키를 입력을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그러한 측면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이 되는 이 6개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6개의 명령어 중에서 6개의 명령어 중에 하나를 입력하면 그 값은 화면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어떤 명령이냐면 입력 모드로의 전환을 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요. 이 명령을 입력한 그 뒤부터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값은 이제 화면에 소스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그런 측면인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명령어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려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값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6개씩이나 만들어 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게 된다면 이 글 입력, 명령어 모드를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화면에 설명이 된 각 명령어에 대해서 내용 부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그냥 모드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입력 모드로 전환이 돼서 그 이후에 우리가 키보드를 입력을 할 때 입력된 그 값이 어느 위치에 출력이 되는지 그 측면으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즉,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데이터가 VI 상에서 어느 위치에 출력이 되게 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쳐놨던 소스를 오픈을 해보죠. 우리가 LS를 해보고요. 지금 이전의 테스트처럼 back test.c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VI로 오픈하는 파일은 특별히 어느 거든지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커서의 위치를 요 S라는 위치에 잡아놓고 6개의 명령을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소문자 A는 현재 커서의 위치 다음에 입력된 문자가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라는 입력 모드로의 전환하는 A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그 뒤에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 커서의 다음에 입력 문자가 입력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보죠. 여기에는 6개의 명령을 수행을 하고 6개 중에 하나를 수행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그 후에 입력 모드 상태에서 입력하는 값은 그냥 제가 이 설명을 하는 동안에는 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0을 입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A를 입력을 해보죠. 지금 현재는 명령어 모드 상태고요. 소문자 A를 입력을 했습니다. 커서가 한 칸 이동을 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입력할 값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0이 찍혔네요. 자, 그러면 이 0은 어디에 찍혔느냐? 자, 우리가 소문자 A를 통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했죠. 현재 커서의 위치 다음에 문자가 입력이 된다고 했는데요. 커서는 요 S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제가 0을 입력을 했고요. 커서 다음에 0이 입력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소문자 A를 통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면 그 후에 입력되는 문자는 어느 위치에 출력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대문자 A를 볼까요?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의 끝에 문자가 입력된다죠. 지금 커서가 S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대문자 A를 입력을 하고 역시 똑같이 입력 데이터를 0을 주게 된다면 요 위치에
요 박스의 우측에 여기에 0이 찍혀야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제가 대문자 A를 입력을 했습니다. 커서가 제일 뒤로 갔죠. 지금 현재는 입력 모드 상태거든요. 대문자 A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0을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기 전에 설명했던 대로 0이 입력이 됐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시켜보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대문자 I를 해보죠. 현재 커서가 위치한 라인에 처음에 문자가 입력이 된다고 했는데요. 커서가 지금 S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문자 I를 입력을 한다면 현재 라인의 제일 앞에 우리가 입력하는 0값이 입력이 되겠죠. 자, 대문자 I를 입력을 했고요. 커서가 이동을 했죠. 자, 이 상태, 지금 현재는 입력 모드 상태입니다. 제가 키보드로 0을 누르면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한 대로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설명한 대로 0값이 해당되는 위치에 입력이 됐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내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명령으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편한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여기에 설명된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세분화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게 편리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단적으로 예를 드리면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직접 보기로 하죠. 자, 현재 커서가 이렇게 1,1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보죠. 이 부분은 이제 좌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일행 1열에 커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 라인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제일 상단에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include는 헤더 파일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빼놨다. 자, 그래서 편집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include standard.io.h라고 입력되는 이 위에 하나의 라인을 입력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을 것이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요 대문자 5가 제일 편리한 건데요. 만약에 이 대문자 5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번의 키보드 또는 명령어 모드와 입력 모드의 전환을 바꿔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명령어 모드를 주기 위해서 일단 소문자 I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제 지금 현재 I를 입력했습니다. I는 커서의 위치에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입력이 되게 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한 라인이 밑으로 내려왔겠죠. 자, 그리고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명령어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키보드 K를 통해서 한 라인 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소문자 I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 내가 더 추가하고 싶은 include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원위치 시켰고요. 대문자 5가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었다. 자, 이 측면이라면 대문자 5만 입력하면 막바로 그 이전에 입력 모드로 I를 통해서 입력 모드 만들고 엔터를 치고 다시 명령어 모드로 전환해서 K로 한 칸 올라가고 다시 입력 모드로 전환하고 했던 이 일련의 행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수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명령어가 6개씩이나 필요한 이유, 그 부분은 우리 사용자에게 커서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위치를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놨다라는 것,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게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6개씩이나 명령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암기를 하고 있다가 필요한 측면에 또 도움이 되는 측면에 입력 모드의 전환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원하는 위치로 커서를 이동할 수 있는 명령 살펴봤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위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됐는데요. 파일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자, 원초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집기의 기능을 살펴본다면 유사한 기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내용이 다시 입력이 돼야 된다면 우리는 복사를 통해서 사용을 하죠. 윈도우즈 편집기에서 본다면 컨트롤 C, 컨트롤 V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죠. 자, 그런 기능이 편집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 VI에서 이 복사와 붙여넣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 이 텍스트 모드 상태에서 이 복사와 붙여넣기 기능이 가능한 건지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자, 일단 이 복사의 단위를 라인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해당되는 커서의 위치에서 YY를 입력을 하면 커서가 존재하는 라인이 복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버퍼에 복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복사가 됐다면 해당되는 원하는 위치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야 되겠죠. 자, 붙여넣기는 소문자 P나 대문자 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입력 모드로 전환할 때와 같이 소문자 P, 대문자 P 어느 위치에 버퍼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할 것이냐 그게 차이인데요. 읽어보시면 커서가 위치한 아래에 내용을 복사한다. 커서가 위치한 위행에 버퍼의 내용을 복사한다. 여러분들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소문자 P나 대문자 P를 통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한 라인을 복사할 때는 YY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 NYY라고 되어 있죠. 이 N은 라인의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YY는 하나의 라인이지만 여기에 라인의 넘버를 줘서 3YY를 한다면 세 라인을 복사를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5를 줬다면 5라인을 복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 예에서 보면 3YY가 있죠. 3행을 복사한다. 그 다음에 P나 소문자 P나 대문자 P를 누르면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위나 아래에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가 되겠죠. 자, 이런 측면으로 간단하게 YY 또는 앞에 숫자를 줘서 YY 라인을 지정해서 주시거나 그 다음에 P를 붙이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YW가 있는데요. 이 W는 워드의 약자로 보시면 되고요. 라인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커서가 위치해 있는 그 라인 중에서 커서가 위치한 단어를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붙이기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또 반복적인 어떤 숫자 값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3YW 하면은 3개의 워드를 복사를 하는, 그리고 소문자 P나 대문자 P를 사용하시면 복사가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자, 실습으로 한번 이 간단한 부분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백테스트.c를 저는 오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파일을 오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 소스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VI를 통해서 파일이 오픈이 됐을 때 명령어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명령이 이 VI로 오픈된 파일에 어떻게 영향을 줘서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커서가 지금 세 번째 3라인에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YY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버퍼에 세 번째 라인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 편리하게 커서를 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P를 입력을 해보죠. 자, 커서의 아래 라인에 복사가 됐습니다. 자, 원위치를 시켜보고요.
다시 YY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대문자 P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커서의 상단에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얘기한 대로 또는 우리 그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커서를 일행에 놔두고요. YY가 아니라 3YY를 해보죠. 3개의 행을 복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3YY를 했고요. 메인에다가 커서를 둔 상태에서 소문자 P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된 3개의 라인이 붙여넣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를 키보드의 움직임은 볼 수가 없지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문자 P를 통해서 커서의 아래에 복사된 내용이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자, 다시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때그때 해당되는 내용을 실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와 붙이기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명령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VI 상에서 붙이기와 복사하기 기능을 알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 다른 명령 살펴볼 건데요. 편집기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복사를 하고 붙이기 기능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입력된 글이 항상 정상적일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기입력된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기입력된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편집기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 되겠죠.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뭐 이런 기능들 많이 사용을 했지만 텍스트 환경으로 지어온 뒤는 VI 상에서는 이 글 수정과 글 삭제 어떻게 이 기능을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명령어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글 수정과 글 삭제를 같이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글 수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명령어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의 글 수정과 관련된 명령이 왜 이리 또 많이 있는 건가 이 측면으로 또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커서의 위치를 유념해서 우리가 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사용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열을 했던 거였죠. 자, 글 수정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글 수정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지원이 되는가? 자, 이때는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해가 쉽냐면 수정 대상의 데이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자, 이 측면에 유념해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명령어를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서서 그 복사를 하는 명령을 봤기 때문에 지금 글 수정이나 글 삭제 부분들은 거의 유사하게 명령어들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자, 먼저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 복사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수정 대상의 범위가 라인이라는 거죠. 자, 그 측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자, 여기에 있는 C는 change의 약자고요. 자, CC를 주면 한 라인이 수정 대상의 데이터로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현재 커서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명령어 모드 상태에서 CC를 입력을 하면 요 커서가 있는 라인 이 전체가 수정이 되는 데이터의 범위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명령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자, 역시 계속 보던 대로 백테스트 C를 저는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커서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명령어 모드 상태고요. CC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CC를 입력을 했습니다. 하나의 라인이 수정 대상의 범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라인이 없어져 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입력 모드 상태거든요. 자, 이래서 대체하고자 하는 글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언제까지 그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가 될 것이냐
ESC 키를 누르면 이제 다시 명령어 모드 상태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입력한 이 데이터가 두 번째 라인이 수정 대상의 범위로 지정이 돼서 CC를 입력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언제까지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대체되는 글의 입력이 이제 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요 측면으로 여러분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 수정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는 명령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범위의 데이터가 삭제가 되고요.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죠.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ESC 키를 누르게 되면 대체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복사해서 봤던 것처럼 NCC가 있네요. 여기 N 자리에 숫자를 주게 되면 커서가 있는 라인으로부터 밑으로 해당되는 행까지 수정 대상이 되겠죠. 3cc 하면 3개의 라인이 수정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키보드를 입력을 하고 ESC 키를 누를 때까지 대체되는 글이 VI상의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C0가 있고 C$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달러는 아까 커서를 이동할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뒤에서도 응용이 돼서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현재 커서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달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커서가 제일 뒤로 이동을 하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관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현재 커서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C$를 줬다. 달러는 제일 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제일 뒤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면 수정 대상의 범위가 되겠죠. 자, 다시 C0를 볼까요? 현재 커서가 이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이동을 할 때 제로를 주면 라인의 제일 앞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수정 단계거든요. 수정의 범위를 지정을 유념해서 보라 그랬는데요. 이 커서가 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C0를 입력한다면 제로는 라인의 제일 앞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제일 앞까지 여기까지가 수정 대상의 범위로 지정이 되겠죠. 자, 실습을 한번 볼까요? 자, 커서를 이 위치에 지정을 해보고요. 제가 C$를 줘보겠습니다. C$.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 명령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력 모드 상태겠죠? 키보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ESC 키를 누를 때까지 해당되는 제 키보드로 입력한 글이 대체가 되겠죠. 자, 다시 원위치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C0를 입력해 볼까요? C0를 입력하면 커서로부터 그 앞에 라인까지가 수정의 대상이 됐고요.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언제까지? ESC 키를 누를 때까지 이렇게 대체 작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자, 다시 원위치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CW 커서가 있는 위치의 단어가 수정 대상의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입력을 하고 ESC 키를 누를 때까지 대체되는 글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여기 S가 있네요. 소문자 S를 주면 커서 위치에 한 글자를 ESC 키를 누를 때까지 대체되는 글로 입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문자 R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ESC 키를 누를 때까지 입력되는 내용으로 대체한다. 오버라이트 한다는 얘기네요. 언제까지? ESC 키를 누를 때까지. 요 소문자 R과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랑 조금 다른데요. 나머지들은 수정 대상의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ESC 키를 누를 때까지 대체되는 문자로 인식을 하는데요. 요 소문자 R은 한 바이트만을 수정 대상을 하기 때문에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바이트만을 수정 대상을 하기 때문에 R을 누르면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우리가 키보드로 대체하고자 하는 문자를 누른과 동시에 자동으로 명령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R은 한 문자만을 수정의 범위로 대체하고자 하기 때문에 굳이 ESC 키를 눌러서 대체하고자 하는 글의 끝남을 알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문자 R과 같은 경우에는 R을 누르면
입력 모드로 전환이 됐고요. 한 문자를 입력을 받으면 막바로 명령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래서 글 수정에 대해서 제가 다 실습은 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걸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몇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요. 자, 글 삭제를 보죠. 글 수정을 이해하셨다면 글 삭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라인을 대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삭제이기 때문에, 딜리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라인을 지운다. dd를 하면 하나의 라인이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줘서 3dd를 주면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3행 포함한 3행이 삭제가 되겠죠. n개의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정에서 봤던 것처럼 d 커서가 있는 위치로부터 달러, 제 끝이죠. 끝까지 삭제가 될 거고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D0를 입력을 한다. 제로는 앞이라고 그랬죠. 앞까지가 삭제되는 데이터로 범위가 지정이 될 거고요. DW, 커서가 있는 위치의 단어가 삭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바이트를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소문자 X는 커서가 있는 위치에 한 글자를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문자 X는 커서가 있는 바로 앞에 글자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커서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글을 삭제를 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DD를 입력해서 한 번에 하나의 라인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걸 입력해서 커서 뒤에 있는 걸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를 누른다면, X를 통해서 누른다면 X는 한 바이트씩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의 X를 눌러대야 되겠죠. 우리가 딜리트 키를 통해서 윈도우즈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한 바이트씩 삭제하듯이 X를 여러 번 눌러야 될 건데요. 이 X라는 명령어에도 n의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3X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바이트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이런 라인에다가 앞에 행의 값을 주는 것처럼 바이트지만 X 앞에 숫자를 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문자 X는 바로 앞에 한 글자를 커서 앞에 한 글자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측면이 될 거고요. DW도 앞에 숫자를 줘서 3개의 단어를 삭제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삭제 부분은 수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change 대신에 delete만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실습은 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좀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